안녕하세요. 21의 생각,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한겨레 21 경제팀 황혜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진행을 맡았던 이세영 기자가 한겨레 신문 정치부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요. 그 자리를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처음이라 어색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한겨레 21에 실린 기사들을 좀 더 친근하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01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성과금의 액수입니다. 1년간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도 일당 1억 원을 회사로부터 받아갔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분노와 허탈감이 교차합니다. 재벌 총수들의 과도한 보수는 과연 정당한 걸까요? 한겨레 21 경제팀 이완 기자 이 자리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주요 대기업 임원들 중에 연봉 5억 이상인 사람들의 연봉이 공개됐는데 그전에는 이제 임원들 보수 총액만 공개되다가 갑자기 개별 보수까지 공개된 근거가 있나요? 예전에는 사업 보고서를 보면 공시 항목에 임원의 보수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는 총액으로만 공시가 됐고요. 네. 지난해 5월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네. 5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등기 임원의 경우 사업 보고서에 얼마를 받는지 총액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5억이라는 기준도 사실 정해지는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5억이라는 기준을 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 같은 것도 있었나요? 처음에는 저기 시민단체 쪽이나 이쪽에서는 3억 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재계 쪽에서는 5억 원이 너무 낮다. 그래서 10억 원 정도를 얘기했었고 네. 그런 중간 정도의 선인 5억 원 선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게 얼마나 공개될지는 누구도 예측 못했던 건데 네. 5억 원을 정하면서 이번에 이제 640여 명 정도가 공개됐습니다. 주로 어떤 회장님들이 비판의 대상이 됐고 또 왜 그런 비판을 받게 됐는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공개됐을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놀랐던 거는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연봉이었거든요. 네. 그분들의 경우에는 지난해 계속 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거나 아니면 김승현 회장의 경우에는 구속 집행 정지가 돼서 서울대병원에 있었는데요.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300억 원을 받았고요. 김승현 회장의 경우에는 331억 원을 받았는데 하나그룹은 그중에 200억 원을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경영에 어느 정도나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상식이 이해되지 않는 옥중이나 병원에서 300억 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던 것이죠. 예, 그분들 같은 경우에 구속 기소된 이유가 회사 돈을 대부분 빼돌렸거나 계열사에 부당 지원했기 때문에 회사에 이제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받아간 것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의 공분을 샀던 것 같고요. 그분들 말고 또 회사 적자인데도 돈을 많이 받아가신 분들도 있지 않았나요? 박창구 금호석유화학 회장하고 그다음에 GS그룹의 허창수 회장님. 네. 회사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해외 저가 수주 때문에 적자로 돌아선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을 받아갔으니 사람들 많이 놀랬죠. 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는 지난해 적자가 한 1억 원 정도 영업손실 입은 걸로 나오던데 그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받아가셨더라고요. 반면에 좀 의외였던 게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교묘하게 좀 비판의 화살을 피해갈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오너 일가들 중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연봉은 받지 않는다라고 밝혔지만 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제외하고는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이서연 사장 전부 다 연봉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왜 그런 거죠? 이번에 삼성 총수 일가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된 분이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고요. 나머지 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등기 임원에 한해서 공개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등기 임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룹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등기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 대상에 빠진 것이죠. 그럼 경영에는 관여를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 책임은 회피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식 직함이나 아니면 등기 임원으로서 책임지지 않는 거고요. 더 문제되는 건 이번 개정안 통과 뒤에 조영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나 아니면 오리온그룹의 담철곤 회장 같은 경우도 등기 임원에서 사임을 하는 바람에 앞으로는 더 이상
얼마나 가져가는지 알 수 없게 됐죠. 네, 그럼 재벌 오너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 공개를 꺼려서 등기임원에서 사퇴하는 그런 꼼수를 부릴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있겠네요. 네, 책임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임원이 되어야 되는 불구하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비난이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등기임에서 사임하는 경우가 앞으로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재벌 오너들 말고 전문 경영인이라고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CEO들 같은 경우에 어땠나요?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또 돈을 엄청 많이 받아가신 것 같던데, 전문 경영인들이. 그분들은 재벌 오너들에 비해서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받아가셨는지도 궁금한데요. 한겨레 21이 그 전문 경영인의 연봉을 조사해본 결과를 보면요.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전부 삼성 전문 경영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위가 그 권오현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는데요. 67억 7,3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다른 10대 그룹의 등기임원의 평균은 10억 정도였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에 비해서 한 6배 정도 더 많은 걸로 드러났고, 다른 삼성전자 뭐 윤부근 사장이나 신종균 사장 같은 경우도 50억 넘게 가져가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실적이 좋다 보니까 성과급을 많이 받아가셨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다시 말하면 재벌 기업들 사이에서도 좀 연봉의 격차, 양극화가 생기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네, 실제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임원들이 이제 상여 연봉을 많이 가져가는데요. 실적이 좋지 않은 전문 경영인에 한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기업도 많았고, 총수 오너가 없는 곳에서는 5억 원 이상을 받는 임원이 뭐 한 명에 그치거나 없거나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똑같은 대기업 임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기업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되게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도 많이 느끼게 됐을 것 같네요. 사실 그거는 이제 공시를 통해서도 이제 드러날 수 있는데요. 권부회장 같은 경우에 그 급여 내역을 보면 급여보다 많은 게 상여고, 상여보다 많은 게 기타 근로소득입니다. 기타 근로소득의 내용을 보자면 등기임원 공로금, 그다음에 신경영 20주년 격려금, 그다음에 개인연금, 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 같은 것이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 그 돈은 재벌 총수가 특별히 책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특별 규정이 있다고는 하나 회사에서 어느 정도 책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게 가장 많은 걸 차지하고 있죠. 그 일반인들이 가장 갖게 되는 궁금증 같은 경우에 이 임원들이나 재벌 오너들이 가져가는 그 연봉이라고 하는 임금이 과연 적정한지, 뭐 누구는 얼만큼 회사에 기여했기 때문에 경영 성과랑 연동해서 돈을 많이 가져가는지, 이런 대목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사실 내용을 보면 그 근거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제도적인 보완에 대해서 시민단체 같은 쪽에서 좀 새롭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실제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를 보면 정몽구 회장이나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냥 급여소득으로만 공시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 액수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아니면 삼성전자처럼 뭐 기타 근로소득 같은 게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뭐냐면 대기업 집단에서 총수가 자의적으로 경영 성과에 관련 없이 자신의 어떤 대리인으로서만 역할을 하게 만드는 이 급여를 책정해 주는 걸 막기 위해서,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개정안이 발의된 거거든요. 이로 해서 경제경영연대 같은 경우는 현재 5억 원 이상의 등기 임원에 대해서 한정한 게 아니라 CEO, 최고 경영자나 CFO, 최고 재무 책임자나 보스 총액 기준 상위 3명을 의무공시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그다음에 보상위원회 설치 같은 거를 개정안에 넣어야 투명하게 임원이 얼마나 받고 있는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월급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세부 항목이 분명히 월급 봉투에 명시가 될 텐데, 임금 명세표에요. 그 임원이나 재벌 총수들도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 공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보완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 한겨레 21에서 좀 다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등기임원들 보수가 너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고치, 그러니까 최고임금제를 도입을 하자, 임금 상한제를 도입을 하자, 이런 주장이 있던 것 같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역사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 지난해 스위스에서 국민투표가 한 번 있었거든요. CEO가 너무 많은 연봉을 가져간다. 그것을 노동자 최저임금의 현저 12배 이상을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국민투표를 붙인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결됐지만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걸 가져가는 게 과연 건강한 사회냐는
의문이 있었고요. 미국에서도 월스트리트에서 금융회사의 CEO들이 서브프라임 사태 네, 때문에 네. 그 실적이 악화되고 네. 회사가 망하는 와중에도 수천만 달러의 보너스를 챙겨갔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CEO들이 그렇게 많은 걸 가져가도 괜찮은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CEO 연봉을 더 이상 그 자율에 맡기거나 아니면 그 본인에 맡기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한겨레20에서 제안한 거는 CEO 연봉에도 최고임금제를 도입하자. 어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받아야 된다. 그게 1대12가 될 수도 있고 네. 기준은 이제 사회적인 어떤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스위스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 같은 경우에도 직장 내 위화감 조성을 하지 않으려면 직장인 평균 임금하고 CEO 연봉하고 한 20배 차이가 적정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실제로 최고 임금제를 한국 사회에서 시행을 하려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12배가 적당한지 10배가 적당한지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직접적으로 내세워서 공약이나 뭐 이런 걸로 주장하는 시민단체나 아니면 정치적인 집단, 정당이 혹시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사실 그 셀러리맨이 임원이 된다는 거는 그 많은 연봉이 보장되는 어떤 자신을 꾸밀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0배인지 20배인지 이것은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지는 사실 경영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윤준호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 경영인들이 성과급을 가져가는 게 일종의 어떤 상금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당근 같은 거라고 그렇죠. 보면 되죠. 예. 자신이 이 경영 성과를 어느 정도 가져오냐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의욕을 불어넣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효과인지는 또 다른 의견이 있는 게 그 CEO가 들어갔을 때 주가가 주식시장 사정이 전반적으로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세계적인 경기 호황 상태에서 임원이 그냥 올라타서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사실 명확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전에 제 기억으로는 2010년 총선 때 진보신당이 이 비슷한 공약을 들고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지자체 선거 앞두고도 노동당에서 뭐 좀 공약을 내놓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죠? CEO 임금 상한제 도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 임원은 최저임금의 100배, 공기업 임원은 최저임금의 10배 이상의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놔둬서는 더 이상 넘어서는 걸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아니면 민간기업은 더 기준이 높죠. 이런 선에서 제한을 갖자는 거죠. 예, 외국처럼 한국 사회에서도 당장 시행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재벌 오너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 건 연봉만이 아닙니다. 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 원짜리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사고 있을 때 벌금 200만 원을 내지 못해서 일당 5만 원짜리 노역형에 처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경석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입니다. 그가 벌금을 받은 이유는 활동 보조인이 퇴근하고 난 뒤에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숨진 중증 장애인 여성 활동가의 노제를 지내면서 도로에 차선을 넘었다는 것 때문인데요. 그 자신도 휠체어를 타야 하는 박경석 교장이 25만 원어치 노역을 경험하면서 느낀 노역 일기를 한겨레21에 보내왔습니다. 6월 4일 진행될 지방선거는 과연 공정한 경기가 될 수 있을까요? 한겨레21 정치팀이 중랑구, 노원구 등 서울 기초선거 현장을 찾았습니다. 저쪽은 기호 1번으로 중무장했고 우린 무소속으로 무장해제당해 딱 총 하나 든 것과 같다. 실핏줄인 기초선거가 죽으면 몸 전체가 괴멸된다.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예비후보의 절절한 하소연이 씁쓸한 여운을 남깁니다. 21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겨레21 황혜랑이었습니다.